반갑습니다. 타이쿤 주식입니다. 금일 급등한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증시 시황하고 증시 요약 쉽게 금일 장이 어떤 주들이 주도주를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한가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GMB 코리아라고 이게 수소차 테마였었는데 GMB 코리아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쌍용차 뭐 MS 오토텍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테마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테마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GMB 코리아를 클릭하고 뉴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쭉 한번 뉴스를 이렇게 내려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증시 요약하고 기술적 분석, 특징주, A, 코스피 요 부분하고 증시 요약,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 그 다음에 증시 요약, 특징 테마 요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처음 위에 있는 기술적 분석 및 특징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요약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 특징주 이것은 차트상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한번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3개 종목, 고점 돌파 종목 3개월 기준, 1년 기준 제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 돌파 1년 기준에서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 대유 플러스 GMB 코리아가 일단 눈에 보이고요. 3개월 기준에서 첫 상한가 종목 GMB 코리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일 거래 급등 종목 10일 평균 거래 대비해서 대유 플러스 GMB 코리아 만도도 자동차 부품 회사죠. EM 플러스 인지 컨트롤스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전부 자동차 관련인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단기 골든 크로스에서 기아차가 일단 셀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기 골든 크로스는 대유 플러스, 장기 골든크로스, 현대오토에버, JW홀딩스, 대한금속 이런 것들이 있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 G 같은데 G가 빠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MACD, OSC 상향 돌파, NC소프트, 인지컨트롤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쭉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시그널선 상향 돌파, 소너 시그널선 상향 돌파 여러 가지 제가 설정하지 않은 보조 지표들도 이제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CCI 상향 돌파, 그다음에 RSI 시그널 상향 돌파 그렇게 해서 적출 빈도로 보시게 되면 총 5회에 의해서 5회에 걸쳐서 적출 빈도가 적출된 것이 기아차하고 만도입니다. 만도. 그 다음에 4회가 EM 플러스, 대유 플러스, GMB 코리아 이렇게 쭉 본도가 있는데 요런 기술적 분석 특징주는 차트상 기술적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증시 요약하고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것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회사 쪽이 많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갖고 그 상한가에 간 재료가 뭐였는지 또는 호재가 뭐였는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 신형 투싼 주요 내장재 부품 공급 소식의 상한가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가까이 되는 것은 GMB 코리아 자동차 부품 및 수소차 테마 상승 속 현대기아 자동차와 979억 원 규모의 ITM 통합 유량 제어 밸브 공급 체약 체결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 이런 것을 이제 뉴스를 읽으면서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서 이게 시장이 얼마나 다시 한번 더 반영을 해서 내일 테마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테마 상승 속
2인승 경영 전기차, EVG 출시 예정 소식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 모트릭스 이렇게 쭉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접속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및 수소차 테마 상승 속 상한가.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급등 종목에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쌍용차 가져왔고요. 쌍용차. 그다음에 에코마이스터는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인도적 지원 대화 가능성 언급 모멘텀 지속의 일부 대북 관련주 상승 속 상한가. 이게 뉴딜 사업하고도 일단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에코마이스터.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에코마이스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장중에 오늘 그 상한가가 갔다가 풀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에코마이스터가. 그래서 2시부터 한 3시까지 계속 상한가를 몇 번씩 갔다가 풀리고 해서 제가 거의 그 상한가 근접한 가격에 일단 그 상따를 내일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에코마이스터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잘못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에코마이스터가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적자에서 조금 좀 괜찮아진 그런 수준인데 일단 호재로 날아간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내일 일단 장 초반에 무조건 그 갭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일단은 한번 내일 그 장 초반에 일단 한번 분위기를 보고요. 일단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손절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요런 그 기술적 분석과 증시 요약에서 그 사유를 잘 읽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상한가 간 종목이 재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굉장한 그 재료가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낸 것하고 아니면 치료제 백신을 뭐 개발을 한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상 같은 경우에도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그다음에 시판이 되는 것인지 요거에 따라서 재료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그 호재도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고요. 최대 주주 변경. 그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요런 그 강력한 재료들을 한번 그 뉴스 상세에서 이 그 상한가 종목들이 얼마나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한번 더 갈 수 있는지 요런 부분을 사유를 잘 읽어 보시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거 정말 재료가 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보실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요 특징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테마를 보게 되면은 테마 시향을 보시면 제가 한번 요거 부분만 읽어 볼게요. 금일 국내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주요 테마들도 대부분 상승, 특히 현대 기아차 점유율 상승 및 전기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전망 등의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2차 전지 등 자동차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고 수소차 테마는 니콜라 논란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화웨이 제재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 갤럭시 부품주, 카메라 모듈, 부품 폴더블 폰, 스마트폰 등의 테마가 상승했으며 삼성전자 강세 속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테마도 상승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자동차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방탄 테마주였던 그 초록뱀이 좀 오늘 4%, 3%, 2%, 그다음에 5%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힘을 발휘를 못하고 거래량도 한 6천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일단은 초록뱀 테마는 일단은 급락을 하지 않고 이따가 제가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오늘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주였다라는 거. 일단 그럼 다시
그 키움 분석을 가세요. 당일 누적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공급 계약을 좀 하면서 그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지금 뜨고 있고, 차트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뭐 지금 갭으로 떠서 양도째로 끝났는데 오늘 6만 원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모트릭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트릭스, EM코리아, 현대차, MS오토텍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신규 상장했었던 주식인데, 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지금 거의 모든 테마가 지금 자동차로 지금 물들었는데, 초록뱀이 오늘 4.48%로 지금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차 테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쌍용차, 하여튼 차량이 오늘 대세 상승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내일 다시 한번 그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 보락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거래량은 금일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1억 2,500만 주가 거의 터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갭이 떠서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그 8%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보시게 되면 3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락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오후 12시 한 3분쯤 기점으로 해가지고 21선이 60일선 밑으로 고꾸라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힘을 못 쓰면서 마지막에 횡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 보락이라는 종목은 일단 그 사업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식품 첨가제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예전에 한번 그 매매를 했었던 주식인데,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예상이 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조 지표가 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3개가 떴었고, 상승하기 전에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권이 한 뭐 1,700원에서 2,000원 사이, 2,000원이 아니죠. 1,900원대 해서 보조 지표가 일단 집중적으로 떴었고, 맨 마지막에 이날이죠. 이날 2020년 8월 24일 날 한방급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도찌가 일어난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캔들 자체가, 이 도찌가 저번에 그 어떤 영상에도 그 어떻게 그 초록뱀이 어떻게 지지 캔들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짧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도찌가 뜬 것은 지지 캔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딛고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십자 도찌는 지지 캔들이었죠. 지지 캔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조정을 받다가 21선에서 21선에서 5일선, 11선, 21선을 동시에 뚫어내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갭 상승을 했는데, 제 예상에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일 한번 더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요, 일단은 엄청난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빨간색 그 상승한 부분만 보게 되면 상한가를 간 뒤에 이만큼 갭이 떴죠. 갭이 뜨고 그 이후에 이 정도를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를 한 거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내일 상승 음봉 맞을 거를 이 정도로 위에서 음봉을 맞은 거랑 지금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봉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락. 그래서 보락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주 관심사죠. 초록뱀도 한번 볼게요.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이 최고가의 사람들이 차트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 최고가가 종가가 3,010원이었지만 고가는 3,280원이 최고가였습니다. 단기간에 3,280원이 최고가라고 지금 그 차트 내용에서도 보이죠. 근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고가를 보시게 되면 정확히 3,280원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그 근거는요, 일단 거래량이
6천만 주가 터졌다는 거. 그 전일 거래량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지만 일단은 오늘 테마 자체가 자동차로 일단 그 자동차 테마로 움직였고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잠깐 이제 자동차가 재미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크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종목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기관이 나가긴 나갔어요. 기관이 나가긴 나갔는데 그동안에 그 축적되어 온 그 기관 보유 수량에 비하면 이 최근 급등한 게 9월 4일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9월 10일경에 29만 주 팔고 그 다음날 30만 주를 다시 샀고요. 그 다음에 26만 주가 다시 나갔죠. 근데 기관 보유 수량이 거의 대거 물량도 아니고 일단 음봉의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요. 위에서 지금 상승도찌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초록뱀이 엄청나게 2억 5천만 주가 터지고 2억 5천만 주, 1억만 주, 그다음에 3억 7천만 주, 그다음에 2억 5천만 주, 이렇게 억 단위 거래량을 지금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내일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굳이나 저희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투자 정보를 보시게 되면 카카오, 삼성전자, 필로시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초록뱀, 그다음 보락입니다. 5대 지금 그 키움증권에서 지금 그 주도주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이, 일단은 자동차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테마가 계속 갔던 적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초록뱀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가 고점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탈출해야 될 시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분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저라면 만약에 제가 오늘 초록뱀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초록뱀을 정리를 했고요. 거의 한 80% 물량을 정리를 했고, 1시 27분에 보면은 이제 그 노란색 21선이 60일선을 이제 찢으면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쭉 빠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 60일선을 깨트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거의 좀 합니다. 아니면은 익절인 경우에는 거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일 한번 그 차트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종목을 추천을 할 때,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할 때, 보조 지표고 60일선에 이제 닿았기 때문에, 그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차트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착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게, 그동안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강조드렸던 게 거래량하고 기관 수급, 그 다음에 차트상 위치, 그 다음에 각종 PB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PBR이 3.6입니다. 3.6이면 보통 잘 가는 주식에 대한, 잘 가는 그 제조주나 이런 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방송 그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PBR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일단 볼 수가 없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초록뱀이라는 종목은 아직 고평가가 아니다, 제 주가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다, 저는 요런 점을 일단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3.6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고평가라고 살짝 얘기는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가장 좋았을 때, 예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장 좋았을 때 PBR이 2.0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주인지 아니면 방송통신용인지 아니면 바이오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PBR을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뭐 균일하게 얘기를 해서 PBR이 1점 넘어가면 뭐 고평가, 예를 들어서 0.5면 저평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 속에서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자기 자본율이라든가 ROE라든가 아니면은 주가 자산 비율 같은 것을 좀 따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비했을 때 PBR이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 계속 데이터를
뭐 작성을 하시든 아니면 차트를 보시든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시든 해가지고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일단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차트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PBR 하나만 보고 차트만 하나만 보고도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지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일단은 초록뱀 내일 한번 보시고요. 내일 초록뱀 대응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마이스터 제가 잘못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따라서 에코마이스터 사람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마이스터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시 상황을 좀 보고서 다음 좋은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이쿤 주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